안녕하세요. 인생을 맛있게 버무리는 시간 하루 5분의 들기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울로 빨리 피난하라. 2006년 버블7 재현 아닌가?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발빠른 자가 취득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법인, 부동산 신탁 등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규제를 피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면 정부가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9.13 대책이든 최근에 나온 8.4 대책, 12.16 대책, 무슨 쿠데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카운팅도 잘 못하겠어요. 20몇 번의 대책, 그리고 최근에도 나왔죠. 이런 정부의 규제들을 보면 이 전에 했었던 발빠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선취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규제 안 된 데를 개미처럼 왔다 갔다 우리로 몰려가고 또 이쪽으로 또 몰려가고 어떻게 보면 또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사후 약방문을 쓰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 부동산, 경기도 여러분들 많은 데 있죠. 분당, 판교, 김포, 그리고 또 천안, 대전까지 많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러면 나중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다시 핸들을 돌려서 유턴을 해서 최종 목적지는 서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인구수가 감소가 됐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방으로 확대될 것이냐? 하지만 이 부동산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완벽하게 도달돼 있다. 다시 말하면 제로금리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한번 빌려보셨습니까? 신용대출이든 아니면 담보대출이든 한번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3개월, 6개월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거의 1% 가까이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 수렴하는 결과값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억을 빌리면 2%는 얼마죠? 1년의 이자가? 그렇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과거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6%? 7%? 아니 5.5% 정도 하면 그때는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듯 10억을 빌리면 이자로 연 2천만 원 정도 하시면 월 1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10억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어디서 이렇게 대출을 빌릴 수 있느냐,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1, 2년 전만 하더라도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대출 규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출은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 두 번째는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다는 겁니다. 듣기에도 부담스러우시죠? 4천조 가까운 돈이 지금 유동자금으로 시중에 풀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모주라든가 아니면 좋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빠른 시간에 많이 몰려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규제를 하면 규제 바뀐 지역, 어떻게 보면 규제의 손을 안 타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몰리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규제로 막는다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또 하나의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신축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규제가 없는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말로는 26만 가구를 서울에 집중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히 부동산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6년도 버블7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집을 사서 2006년도부터 근 7년 동안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찔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쪽이 경기도 용인 쪽이었는데요.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그 이후부터 2006, 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져서, 그때 제가 집을 매도할 당시에는 2011년도에 매도했는데요. 6개월 동안 매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매도 건수가 딱 2건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힘들게 7년 동안 생활했던 저한테는 암흑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프라, 예를 들어서 도로, 직장, 학교, 또 강변, 그리고 숲세권, 공세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곳이 어딜까요? 바로 서울입니다. 지금 어느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저는 다른 말로 자산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견일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서울로 피난 오시기 바랍니다. 이 피난을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아마 10년 전에 겪었던, 15년 전에 겪었던 그렇게 힘든 시절을 다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5분의 들기름이었습니다.